마을 앞 냇가. 유난히 경쾌한 소리가 들리는 곳 여울입니다. 조용히 흐르던 물줄기가 어느덧 새차지는 곳이죠. 과연 이 여울엔 어떤 물고기가 살고 있을까요? 돌틈 사이에 숨어있는 돌상어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우선 상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자로 표기할 때 붕어를 부어, 잉어를 이어로 쓰는 것처럼 돌상어는 모래에 사는 모래무지와 닮았다 해서 사어로 불리다가 나중엔 부르기 쉽게 상어가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돌 틈에 산다고 해서 갖게 된 이름 돌상어. 한마디로 이름만 상어일 뿐이죠. 돌상어는 우리나라 민물고기 중에서 잉어과에 속하는 물고기라서 모래무지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10cm 이내로 크기가 좀 작고요. 그리고 주로 사는 곳이 하천 여울 부위이기 때문에 유속이 매우 빠른 곳에 삽니다. 하천 돌이나 이 안반에 붙어서 사는 저수성 물고기입니다. 아래 턱과 배 부분이 납작하게 돼서 이렇게 그 유속에 견딜 수 있도록 잘 발달돼 있죠. 그리고 수염이 있는데 아래 턱에 내쌍이 존재합니다. 다른 물고기에 비해서 수염의 길이가 매우 작아서 우리가 자세히 돋보기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확인이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상어는 꾸구리와하고 같은 지역에 살면서 비슷하게 생겨서 구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꾸구리하고 다른 특징은 꾸구리는 각 등지러미, 지느러미 쪽에는 까만 점들이 찍혀져 있는데 돌상어는 그런 점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겁이 많아 인기척이 느껴지면 쏜살같이 몸을 숨기는 돌상어. 영동지방에서는 진달래가 필 무렵에 떼를 지어 몰려있다고 해서 꽃고기로 불렸는데요. 이젠 옛 추억이 됐습니다. 개체수가 급격히 줄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돌상어. (10cm) 정도의 손바닥 크기에 유속을 잘 견디는 유선형 체형. 양쪽 눈을 덮고 있는 검은 띠. 마치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돌상어의 활동 무대는 여울 바닥 돌 틈입니다. 돌에 사는 수서 곤충들을 주로 잡아먹기 때문이죠. 작지만 촘촘하게 되어 있는 40여 개의 비늘과 이동할 때 추진력을 주는 꼬리 지느러미. 그리고 여울의 센 물살을 버티기 위한 크고 빳빳한 가슴 지느러미를 가졌습니다. 하천에 있어서 여울부는 유속이 매우 빠른 그런 구간이고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여울부가 물고기가 살기에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울부는 물이 돌하고 부딪히면서 산소가 많이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산소가 풍부합니다. 돌상어는 이와 같이 물속에 풍부한 산소가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물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여울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물고기입니다. 물살을 온몸으로 견디면서도 쉽게 여울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었네요. 사라져가는 물고기들에게 이곳은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하천에서 소리란 것은 여울을 통해서 나는 거죠. 여울에 물이 돌하고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게 되는데 이러한 소리는 사람에게 자연에 편안함을 주는 안정감을 찾게 되는 그 선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로 기능적인 면에서는 공기 중에 산소를 많이 물에 녹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 속에 사는 생물 중에서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생물들은 여울부에 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울이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은 하천에
그리고 산소를 공급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호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여울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은 소리가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의 감성적인 아름다움도 잃게 되는 거고, 또한 하천의 기능이 사라져서 하천에 산소가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천은 죽음의 하천으로 변하게 됩니다. 풍부한 산소 덕에 여울에선 다양한 민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최근 개체수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베가사리. 돌에 붙은 부착 조류를 먹고 사는 베가사리는 입술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작은 알갱이 모양의 돌기로 가득한 입술. 먹이를 긁어먹기에 딱 좋은 구조랍니다. 꼬리까지 이어진 넓고 둥근 암색 반점. 등 지느러미가 크고 붉은 테두리가 있는 건 수컷 베가살입니다. 크고 단단한 가슴 지느러미를 이용해 돌에 딱 붙어 쉬고 있는데요. 산란기를 앞두고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봄이 오면 이 녀석도 좋은 짝을 만나겠죠. 긴 수염과 늘씬한 몸을 뽐내는 이 녀석은 퉁갈입니다. 주로 밤에 사냥을 하는데 입 주변에 있는 네 쌍의 수염을 이용해 먹이 사냥을 합니다. 강에서 이 녀석을 만났을 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가슴과 등 지느러미에 독가시를 품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시에 있는 독침이 얼마나 센지 물속의 말벌이라 불린다네요. 퉁가리는 비늘 대신 점액을 분비해 몸을 보호합니다. 살갗을 통해 나오는 미끈한 점액으로 돌틈 사이도 다치지 않고 유연하게 잘 다닙니다. 세차 물살이 조금 잔잔해지는 곳. 동면 중인 동사리는 제 몸 가누기가 참 힘들어 보이는데요. 힘이 약해진 겨울에는 작은 물살에도 쉽게 끌려다니기 일쑤입니다. 그렇다고 얕잡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품고 있는 납작하고 큰 입으로 작은 물고기와 개구리를 잡아먹습니다. 센 물살을 피해 한가로이 쉬고 있는 동사리. 그런데 방해꾼이 나타났네요. 거머리 한 마리가 달콤한 휴식을 방해합니다. 험상궂어 보여도 우리의 고유종입니다. 돌상어랑 함께 사는 물고기들은 이 여울 부위에 주로 살게 되는데, 근데 이런 물고기들은 전부 다 한국 고유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물고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울부를 잘 보존하고 관리를 잘 해야만 우리의 또 어족 자원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미의 품처럼 수많은 생명을 품고 흐르는 여울. 세찬 물줄기에 녹아있는 자연의 신비. 여울은 사라져가는 민물고기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